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눈부신 스포츠의 세계에서 전해드리는 뜨겁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 사이의 프리미어 리그 정상을 다투는 경쟁이 한층 과열된 가운데 토트넘은 첼시를 맞이해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경기에 임했습니다. 토트넘은 압도적인 8연승의 기세를 몰아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날 맨시티를 제치고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로 우뚝 설 기회를 맞이했죠. 토트넘은 첼시와의 홈 경기에 앞서 골문은 물론 수비에서도 강한 비카리를 출전시키며 포로, 로메로, 반더 벤의 단단한 수비진과 비수마, 사르, 에디슨으로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이라는 날카로운 공격수,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맹렬한 기세로 양 팀이 서로를 압박하며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불과 경기 시작 5분 만에 클루셉스키가 우측에서 공을 잡고 첼시의 수비를 교란시키는 듯한 동작으로 상대를 속이고 예리한 슈팅을 날렸죠. 이 슈팅은 첼시의 수비를 막고 방향이 바뀌어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첫 골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도 멋진 오른발 인사이드 슛으로 첼시의 수비진을 가볍게 해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한 장면이 왜 그가 세계적인 골결정력의 소유자로 칭송받는지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멋진 득점은 미세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정되지 못했네요. 그래도 이곳 현장의 팬들은 그들의 열정적인 함성으로 오프사이드 판정을 뛰어넘는 감탄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이제는 기회가 오면 골대 안에 넣어버린다며 그의 클래스에 찬사를 보냈죠. 그러나 경기장 분위기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첼시는 토트넘의 선제골에도 굴하지 않고 거센 압박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압박은 토트넘 선수들을 흔들었고 결국 그 압박이 토트넘에게 큰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로메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실수를 범하고 페널티킥을 내준 것은 물론 결국 퇴장까지 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로메로의 공백은 에릭 다이어가 메워야 했고 이는 전술적으로 큰 손실이었습니다. 첼시의 팔머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동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 분 만에 경기의 흐름은 첼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이어의 출전은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크게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데 첼시는 그를 겨냥해 계속해서 스루패스를 시도하며 토트넘의 방어선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는 분명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스포츠 팬 여러분, 저희 토트넘의 상황이 경기가 계속될수록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반더의 햄스트링 부상에 이어 메디슨마저 발목 부상으로 교체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어온 핵심 선수들이 연달아 그라운드를 떠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이 첼시전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모두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 타이밍 문제가 발생하며 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중요한 순간 우도기까지 경기에서 이탈하면서 토트넘은 더욱 더 수정 열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격 기회 하나하나가 금쪽과 같은데 토트넘의 선수들은 불필요하게 탐욕을 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메디슨의 선택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습 찬스에서 중앙에서 공을 잡은 메디슨은 좋은 위치에서 침투하는 손흥민을 보았음에도 패스를 주저했습니다. 손흥민의 오프 더볼 움직임은 완벽한 패스 각을 만들어냈는데 말이죠. 평소 패스 능력이 뛰어난 메디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네기를 주저하고 또 주저하며 결국 드리블을 시도하는 최악의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한 번의 공격 기회를 황금처럼 다루어야 할 때 메디슨의 뜻밖의 결정은 소중한 역습 기회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메디슨에 이어서 탐욕은 팀 동료 전체에게도 전염된 듯 싶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중거리에서 슛을 시도할 위치도 아닌데 공을 날렸죠. 그 순간 왼쪽에 있던 손흥민이 명확한 패스 코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런 장면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라면 그 기회를 골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팀의 탐욕적인 플레이는 경기의 흐름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침착하기로 유명한 손흥민마저도 분노의 제스처를 보였다니 현장의 팬들은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왜 공을 주지 않는 거지? 우리 팀을 보면 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 선수인 줄 알겠다. 패스만 제대로 연결되면 골인데 이해할 수 없어.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분노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의 많은 부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다. 라고 말하며 탐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여러 매체들은 토트넘의 라커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명했습니다. 로메로의 퇴장과 탐욕이 불러온 나비 효과로 토트넘은 결국 1대4로 패배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토트넘의 1위는 단지 운이었다. 이제 그들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실망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단순한 올 시즌 첫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개막 후 연속 무패 행진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토트넘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빛을 발하며 캡틴 손흥민의 활약은 물론 팀의 기세를 몰아주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개막 이후 10경기 무패라는 대단한 성적을 내면서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위기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경기에서 실점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부상과 퇴장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팀은 연패에 늪에 빠질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두 명의 센터백이 빠진 것은 충격적인데요. 전반 33분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당하는 아주 비운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반 27분에 발생한 카이세도의 골 장면에서 파울이 드러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생한 페르난데스의 넘어짐에 주심은 주저없이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전반 44분에는 반더베이크가 부상으로 쓰러져 경기장을 떠났고 그 부상의 심각성이 우려됩니다. 반더베이크의 빈자리는 분명 토트넘의 큰 손실이죠. 이제 토트넘은 두 명의 중앙 수비수 없이 11일에 울버햄튼 원정을 가야 합니다. 끝이 아니죠. 로메로의 직접 퇴장은 추후에 더 큰 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반더베이크의 복귀 시점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제 로메로와 반더랜드지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겼네요. 둘이 맞춰온 호흡이 이번 경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수비수인 우도지 역시 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어요. 우도지는 전반 18분과 후반 10분에 연속해서 경고를 받으며 결국 필드를 떠났죠. 그의 퇴장도 경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런던 현지의 스포츠 매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서운 비평을 쏟아냈습니다. 풋볼 런던 같은 매체는 로메로에게 평점 한 점을 부여하며 경기 초반에 리바이 코일을 걸어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그라운드에 남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는 그 운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고 후에 더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며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페널티킥을 내주며 팀의 손실을 가져왔고 신뢰를 잃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죠. 또한 다른 매체인 90m온 로메로가 냉소적인 태클로 일찌감치 경기에서 이탈했다고 비꼬며 엔조 페르난데스에게 부여된 허위 파울로 인해 처벌받았다고 평가, 그에게도 평점 한 점을 줬습니다. 우도지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초반에 레드 카드를 검토하는 VAR 끝에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을 정도로 신중하지 못했고 결국 팀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풋볼 런던은 그의 경기력에 대해 평점 3점을 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네요. 이처럼 토트넘의 수비진은 이번 경기를 통해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메디슨의 상황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바로 전 경기에서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습니다. 이 선수 올 시즌에만 11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골과 어시스트를 아낌없이 선보였는데 이번 부상이 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야기한 4명의 선수들은 토트넘의 공격과 수비를 책임지는 주축으로서 이번 시즌 토트넘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였죠. 만일 이들이 그라운드를 지킬 수 없다면 팀 전략의 실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득점 본능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까지도 이들의 부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까지 토트넘의 퍼포먼스는 눈부셨지만 동시에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얇은 선수층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불안하게 여겨졌던 이 문제가 결국 한 경기 만에 폭발한 형국입니다. 앞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혜로운 대처가 토트넘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의 전략과 손흥민의 예리한 득점 본능이 위기에 처한 토트넘을 구할 수 있을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